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티드랩 피플 성장팀에서 공간 총무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이찬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은 출근하고 싶은 오피스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오피스 공간 구성의 진심인 원티드가 어떻게 오피스 공간과 오피스와 관련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출근하고 싶은 오피스 만들기, 계절별 컨셉을 담은 오피스 이벤트 라는 주제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출근하고 싶은 오피스는 어떤 오피스일까요? 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편한 의자, 좋은 책상이 있는 오피스, 그리고 또 모니터가 좋은, 업무 환경이 잘 갖춰진 오피스가 업무를 하기 좋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싶은 오피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웬만한 오피스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출근하고 싶은 오피스는 어떤 오피스일까요? 저희 원티드랩은 구성원들이 조금 더 사무실에 출근하는 걸 좋아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포인트에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파도가 치는 외국에 온 듯한 해외 휴양지 컨셉의 회사 라운지. 좀 이국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제주도 여행을 온 듯한 제주도 컨셉의 회사 라운지. 네, 영화 해리포터 컨셉의 크리스마스 시즌 라운지까지. 여러분 혹시 이런 라운지라면 혹시 출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네, 원티드랩은 이렇게 계절별 컨셉을 담은 오피스 이벤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 9월 위워크 공유 오피스를 떠나서 롯데월드타워로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네, 역시 저희도 공간마다 구성원에게 이름 공모전도 하면서 약 6개월 동안 준비를 잘 해왔는데요. 특히 저희가 라운지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기가 저희 라운지고 저 왼쪽 위가 저희 정문인데요. 라운지와 정문을 붙어 있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구성원들 누구나 라운지를 지나다닐 때마다 한 번이라도 다른 구성원들과 인사하면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그 결과 출근할 때, 화장실을 갈 때, 라운지에 스낵을 먹으러 갈 때마다 구성원들 서로가 한 번씩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 인사하면서 밍글링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4개월 뒤에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전사 자율재택 근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구성원들이 올 수 있게 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봄이 되어 사무실 바로 앞에 속초누수가 벚꽃이 완전 만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산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초누수 벚꽃을 아예 사무실로 가져오자. 구성원들이 조금이라도 벚꽃을 즐길 수 있게요. 그렇게 첫 이벤트 원티드 벚꽃놀이를 기획을 했는데요. 네, 라운지에 벚꽃나무만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라운지 대형 화면부터 음향까지 벚꽃과 관련된 노래와 영상을 틀어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배치하고 다른 팀 구성원들과 사진을 같이 찍고 그 사진을 벚꽃나무에 거는 이벤트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이벤트의 구성원들 반응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반응이 좋으셨어요. 네, 총 20여일 동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구성원의 70%가 참여를 하고 총 58작품이 벚꽃나무에 걸리게 되었어요. 총 3팀에게 스타벅스 5만원 상품권 주는 행사였는데 구성원들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만남이 쉽지 않았던 구성원들도 이벤트를 통해서 얼굴도 한 번 더 보면서 서로를 더 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계기로 아예 각 계절별 컨셉을 살려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변화를 주고 구성원들이 밍글링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사무실을 출근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실 공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변화는 구성원들이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당장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두면 출근할 때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출근길에 예기치 못한 재미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무실을 아무리 좋게 꾸몄다고 해도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공간에 변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무덤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변화를 주면 그만큼 구성원들은 더 다채로운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리프레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이번 겨울까지 하면 총 12번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가장 좋았던 4가지만 소개해드리면 23년 봄 제주도 컨셉의 스프링인 제주 이벤트, 2022년 여름 시골 외갓집 컨셉의 시골 외갓집의 여름 이벤트, 그리고 22년 가을
캠핑과 할로윈 콜라보 컨셉의 캠핑인 할로윈 이벤트, 22년 겨울 해리포터 호그와트 컨셉의 호그와트인 원티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벤트들을 제가 모두 링크드인에 게시를 했었는데요. 모두 노출도가 2만이 넘을 정도로 내부 반응이 되게 좋으셨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 이제 이번 겨울에도 어떤 걸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의리의리하게 멋있게만 꾸민다고 해서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히 시각, 청각, 미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사무실에서 구현이 가능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시골 외갓집의 여름 컨셉인데요. 이때 구현을 할 때는 미숫가루, 찐감자, 옥수수 같은 굉장히 소소하지만 누군가는 어린 시절 감성으로 잠깐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라운지에 있는 영상과 음악도 적극 활용했는데요. 매미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음악을 깔아서 야외처럼 느끼게 하거나 여름 특유의 쨍한 하늘 아래 새파란 벼이삭이 흔들리는 영상을 틀어놔서 보는 것만으로도 여름이 왔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외갓집에 대한 느낌은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두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공감 포인트를 딱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회사 정문 입구에 버스 정류장 표시를 세워놨었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스티커도 좀 벗겨지고 낡은 걸로 골랐습니다. 시골에 있는 버스 정류장 표시가 과연 깨끗할 수 있을까요? 벌레도 많을 텐데 같은 세세한 것까지 생각을 한 거죠. 버스 정류장 표시만 봐도 시골 외갓집에 온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요. 네, 평상 소쿠리 같은 소품들을 고를 때도 그런 디테일을 살려서 일부러 조금 낡은 것들을 골랐습니다. 제주도 이벤트를 할 때는 꽃냄새가 나는 디퓨저를 활용하기도 했고, 여름 해외 휴양지 이벤트에서는 이제 좀 이국적인 향이 나는 인센스를 활용해 그런 느낌을 더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의 차이가 큰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밍글링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밍글링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시나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뜻하는 밍글에서 ing가 붙어진 마케팅 신조어로 사교적이고 편안한 모임을 갖는 것을 밍글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공간을 만든 만큼 구성원들이 더욱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아주 작지만 정말 단순한 이벤트 요소를 추가를 합니다. 작은 인조 수박을 라운지에 숨겨서 구성원들이 찾게끔 하는 일종의 보물찾기 이벤트입니다. 규칙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쉽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밍글링 이벤트가 시작되면 구성원분들이 너도나도 라운지로 나오셔서 이렇게 찾는데요. 이렇게 나뭇잎도 뒤져보고 소쿠리도 들어보고 심지어 평상도 뒤집어 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면서 평소 잘 모르는 구성원끼리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이벤트 하나로 구성원들끼리 밍글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벤트들은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들 간의 협업 과정에서도 커뮤니케이션도 좀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리프레시도 되면서 그러다 보면 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감 자극, 디테일, 밍글링 이벤트까지 모두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티드랩 회사 평균 나이대를 고려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 같은 거죠. 회사의 평균 연령이 30대가 많은데 갑자기 교련복을 갖다 놓으면 공감도 어렵고 당연히 감동도 주지 못하잖아요. 원티드랩의 평균 연령이 35세인데 다행히 제가 35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감대를 맞추는데 조금은 유리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디테일은 놓치면 안 되겠죠. 구성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가장 많은 직원분들에게도 이벤트와 관련해서 의견을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구성원들도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이제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즐겨주시니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행사를 준비하면서 구성원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원티드가 자랑하는 라운지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컨셉에 맞춰 어느 정도 소품을 구매해야 하니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제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고요. 큰 예산 사용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큰 예산 사용하여 복지시설 조성했는데 구성원들이 잘 쓰고 있는 걸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답을 듣기 위해 구성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영지원, 인사총무 같은 직무는 이런 결과 도출이나 정량적인 데이터를 도출하기 어려운 업무를 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쓰고 있는 퍼시스의 플레이웍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타 회사 레퍼런스도 굉장히 좋고 기능도 좋은 부분이 확인돼서 2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2대를 구매해서 사용을 계속 해보니 구성원들이 정말 많이 쓰시고 정말 반응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회사에 추가 구매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를 구매하려는 사유를 작성하려 하니 정성적인 부분은 되게 잘 써져요. 근데 조금 더 신뢰가 갈 수 있는 정량적인 숫자적인 부분을 작성하려고 하니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하게 구성원들이 좋아함 뭐 이렇게 쓸 수는 없는데 말이죠. 사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사용 데이터라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원티드랩은 이렇게 측정이 어려운 특정 기구나 공간까지도 IoT와 빅쿼리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IoT 기반 공간 데이터 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Io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IoT의 뜻이 인터넷 오브 싱크의 약자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LG전자에서도 스마트 싱스와 LG 싱큐를 통해 Io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원티드랩은 이 IoT를 활용하여 21년부터 특정 공간이나 기자재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Io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IoT 센서와 게이트웨이인데요. 네, 저희는 삼성전자의 IoT 멀티 센서와 게이트웨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의 역할은 말 그대로 정말 게이트웨이인데요. 센서는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지급이라는 통신 방식으로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고 게이트웨이는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웹과 앱으로 다시 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센서나 게이트웨이를 스마트싱스라는 앱에 등록이 필요하고 연동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IoT를 통해서 공간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비싸다면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도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IoT 센서나 기기들은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센서와 게이트웨이는 총 15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 비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오픈 API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오픈 API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합니다.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프로그래밍의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 형식을 오픈 API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 IoT 기기들은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샤오미사의 IoT 센서도 활용을 했었는데요. 비용은 더 저렴하지만 오픈 API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데이터 확보는 어려웠습니다. 네, 왼쪽에 저희가 실제로 센서를 부착을 한 건데요. 저희는 이제 폰부스 그리고 데이터가 궁금한 곳 여러 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센서가 보낸 데이터가 로그 형식으로 스마트싱스 ID라는 관리 사이트에 보내진 후 해당 데이터를 구글 빅쿼리와 연결하여 데이터가 1차로 가공되어진 모습입니다. 구글 빅쿼리 영역은 저희 데이터 팀의 도움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굳이 빅쿼리가 아니더라도 이 로그 기록은 엑셀로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네, 실제 원티드랩에서 IoT를 통해 특정 공간을 분석한 리포트인데요. 23년 2월에 전사에 공지한 폰부스 사용 리포트입니다. 총 6개의 폰부스를 분석한 리포트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폰부스부터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시간까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폰부스별로도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까지 내부 구성원에게 제공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폰부스 사용 팁 등을 제공했습니다. 폰부스는 다른 요일 대비 목요일, 금요일 사용률이 낮으니 폰부스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목요일, 금요일 노려라. 폰부스는 평균적으로 오전에 이용률이 높으니 폰부스 이용 시 오후 시간을 노려라 등의 사용 팁 등을 공유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니 6번을 보시면 폰부스를 가장 오래 사용하셨던 분이 7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유출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자율자석제다 보니 아예 자석을 안 쓰시고 폰부스에서 근무를 하신 분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 이런 분들을 조금 더 규정으로 이제 안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재밌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폰부스 5번, 6번은 다른 폰부스보다 사용률이 낮았어요. 사실 폰부스 5번, 6번은 추가로 설치한 간이 폰부스라는 점 때문에 다른 폰부스보다는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정성적인 유추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해당 폰부스의 사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구석진 곳으로 폰부스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 폰부스 5번, 6번은 사무실 좌석과 맞닿는 곳에 있어서 조금 이용을 꺼리는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 좌석과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면 어떨까 가정을 하게 된 거죠. 폰부스를 옮기고 2주 후 폰부스의 이동 전후 데이터를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이동 후에 폰부스 5번은 37% 사용자 수가 증가하였고 폰부스 6번은 34% 사용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동한 효과가 이렇게 정량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증명이 된 거죠. 추가적으로는 사용 패턴도 바뀌었는데요. 15분 미만 짧게 사용하는 단기 사용자는 줄고 15분 이상 장기 이용자는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위치로 이동을 하니 구성원 이용 시간도 증가한 게 아닌가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 IoT는 이렇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24시간 시설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원티드랩에서는 미세먼지 측정부터 화재 감지기, 침수 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들을 IoT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버실의 경우 에어컨 고장 등으로 온도 조절이 잘못될 경우 서버나 네트워크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요. IoT 센서들은 이렇게 개별 설정을 통해 몇 도 이상으로 온도가 오르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올 수 있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 발생 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티드랩에서는 새벽 시간에 내부 싱크대 하수관이 파손돼서 침수가 발생했었는데 감지기에 핸드폰 알림으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원티드랩은 이렇게 특정 공간 시설물에 대한 구성원들의 사용 패턴 및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서 공간의 활용, 기구의 재배치, 개선 등의 근거 데이터로 Io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업무 결정이 가능하게 된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 결정이 되다 보니 구성원의 시설 만족도, 사용성도 크게 향상되었고 구성원에게 먼저 묻지 않아도 어떤 공간을 좋아하며 어떤 시설을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IoT 시설 감지를 통해 시설에 대한 각종 리스크로부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 자원 보호 및 리스크 발생 또는 발생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 환경과 공간의 진심인 원티드랩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출근하고 싶은 오피스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원티드만의 공간이나 문화를 모두 담지 못해 아쉽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